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우리가 17번째 시간까지 해서 통일신라와 발해까지 다 끝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고려시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려 주요 왕들의 업적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자, 고려시대. 요것만 알고 가자. 고려왕조는 34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고려왕 그 순서 여러분들 지금쯤 다 외우셨는지 모르겠네요. 이미 외우신 분들은 상관없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저걸 하면서 화장실에 간다거나 아니면 이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입속으로 그냥 중얼중얼 거리시면은 금방 외우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고려 역사, 그 다음 조선왕을 외우면 조선 역사를 알기가 쉽습니다. 왜? 왕조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아주 주요한 왕들은 광종, 성종, 의종, 공민왕 이렇게 있는데, 광종은 이제 개혁 정치를 했다는 거죠. 성종 경우에는 이제 유학을 이제 권장을 했다. 의정은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것이고요. 공민왕도 이제 원나라에서 독립하려는 개혁 정치를 했습니다. 결국은 고려 멸망의 단초를 제공하게 됐지만 그거는 뒤에 나오니까 그렇게 대략 한 4왕 정도는 아주 특이한 사건들이 있었으니까 그거를 머리에 넣으시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아시게 되실 겁니다. 자, 고려전기의 주요 왕과 사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를 누가 세웠다고 그랬죠? 네, 왕건이 세웠습니다. 일단 왕건은 태조죠, 태조. 예, 태조 왕건입니다. 요즘 한참 전에 태조 왕건이라는 드라마도 했었죠, 그죠? 예, 그래서 왕건이 918년에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송악으로 천도를 합니다. 그전에는 어디 있었죠? 철원에 있었죠. 네, 그래서 철원에 있을 때는 누구? 궁예, 그죠? 예, 궁예를 축출하고 이제 고려를 건국하게 되고 송악으로 다시 천도를 합니다. 그리고 역분전을 이제 공신들한테 지급한 게 이제 역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세도 반으로 감면을 했고요. 왜? 나라를 새로 세웠고 그 다음에 신라 사람들한테 그들의 반발을 이제 무마하기 위해서는 이런 게 필요했겠죠. 그리고 이제 사신간제도는 호족들이 지방의 호족들에게 그 지방의 사신간으로 임명을 해가지고 임명장을 주면은 자기네들이 이제 자기네들이 인정해준다는 이제 그런 걸로 인해서 무마시키기 위한 제도였죠. 그리고 기인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기인제도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인제도는 지방 호족들의 아들들을 서울 그러니까 개경이죠. 개경에 머물게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인제도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흑창을 설치해서 흑창이 뭔가 하면 춘대춘합법입니다. 춘대춘합법인데 나중에 성종 때 이제 의창으로 발전을 합니다. 야, 춘대춘합법 그러면은 뭐가 생각이 나죠? 고국천왕 때 진대법이라는 게 있었죠. 네. 그래서 그거는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하고 고구려 때도 이미 있었던 것이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후녀십조, 정계, 계백요서 같은 책들을 후세에 남기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가장 중요한 제일 밑에 보면 만부교 사건이 있는데요. 이 만부교 사건은 대거란 정책, 그 당시에 이제 거란이 힘을 넓혀가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거란에 대한 고려의 생각이 어땠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만부교 사건은 뒤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하면 거란에 대한 적대 정책이에요. 그래서 거란을 적으로 생각했다 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대 광종. 광종은 왕건의 아들이죠. 네, 왕건의 아들인데 이
노비앙금법을 실시합니다. 노비앙금법은 그 이유 없이 노비가 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 귀족들에 의해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평민으로 환속시키는 제도입니다. 근데 요거는 후주에서 온 쌍기라는 사람의 건의를 받아서 노비앙금법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과거제를 실시를 합니다. 과거제를 실시하는데 여기 가장 중요한 건 과거제, 뒤에 나옵니다만은 과거제는 무과가 없었다 하는 것. 고려과거와 조선과거의 가장 그 중요한 차이가 이 무과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고려 때는 무과가 없었다. 결국 무과가 없어서 무인들을 멸시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한테 한 100년간 나라를 뺏기게 되죠. 뺏겼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들의 세상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공복제정, 그 다음에 칭제권은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연호를 광덕, 준풍 이렇게 해서 연호를 사용하고요. 칭제, 그러니까 황제를 칭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하나의 나라로 세워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균여로 하여금 승려의 균여로 하여금 귀법사를 창건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빈민구호 치료기관으로 제위보를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주현 단위로 공물과 역을 징수하는 주현공부법을 실시를 합니다.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그죠? 예. 주현 단위의 공물과 역을 징수하는 제도를 주현공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광종은 그 왕건이 세운 고려의 그 공신 세력들을 누르고 그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노비앙금법 과거제가 다 거기서 나온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경종. 경종의 경우에는 이제 시정전식과라 그래서 전식과를 실시를 합니다. 이 전식과라는 건 전지와 시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 전지는 먹고 사는 것, 시지는 땔감을 조달하는 것을 이제 그 전식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식과는 관품과 인품에 따라서 지급을 하는 그것을 이제 그 시정 전식과라고 하는데, 요거는 뒤에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종 때는 최승로의 시무 28조가 올라옵니다. 이걸로 인해서 아까 뭐라고 그랬었죠? 성종 때는 유학을 장려한다고 그랬죠. 유교를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승로라는 분이 이제 이 사람이 유학자인데,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시행을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왕건이 얘기했던 연등회 팔관회를 계속적으로 하라 했는데 성종 때 그걸 폐지를 합니다. 그리고 중앙정치제도로 이성육부제를 확립을 하게 됩니다. 요거 다 뒤에 나오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이 왕 때 이렇게 했구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어요. 지방에는 12목을 설치하고요. 절도사를 파견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으로 국자감을 설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상평창, 의창을 설치를 합니다. 태조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흑창이 이제 그 의창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그 침대 춘학법이죠. 상평창은 물가 조절 기관입니다. 자, 그리고 거란이 침입을 해 옵니다. 거란이 침입해 오는데 아까 그 태조 때 뭐가 있었다고 그랬죠? 네, 만부교 사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만부교 사건은 거란을 적대시하는 정책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거란이 침입을 해 오는데 이 서희라는 분이 나서서 강동육주를 외교로 획득하게 되는데, 이거는 그 전쟁을 하지 않고 강동육주를 얻는 쾌거를 이룩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서희라는 분이 우리 그 한반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외교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뭐 아니라고 그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천리장성 축조하는 게 이제 뒤에 나옵니다. 천리장성을 이렇게 해서 천리장성 그럼 두 번 나오죠. 두 번 나오는데 고구려 때 천리장성이 축조했던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고려 때 천리장성이 축조가 됩니다. 그래서 고려 천리장성은 홍화전에서 도련법까지로 해서 쌓는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위치가 어디다 하는 것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강동 육주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뭐 홍화진 용주 철주 해서 여기 보면 귀주라고 나오죠. 귀주는 서희가 구축했던 강동 육주 중에 하나인데 그 거란의 침입 때 강감찬의 귀주 대첩이 바로 여기에서 일어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종 때는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강조의 정변이 일어나는데 강조의 정변은 목종을 폐위해서 폐위하고 현종을 즉위시키는 그 정변입니다. 요것도 뒤에 나오니까 여러분들 간단하게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현종은 전국을 오도양교로 나누고요. 그 다음에 초조대장경을 간행을 합니다. 초조대장경은 뭔가 하면 거란이 계속 쳐들어오니까 불력으로 거란을 퇴치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을 간행을 합니다. 그리고 주형공고법을 실시하는데요. 주형공고법은 지역별로 향리자재의 과거 응시 인원을 규제하는 것입니다. 고려 때는 이제 향리라는 게 있었죠. 향리도 등급이 많아요. 근데 그 향리가 많은데 그 향리들의 자재들이 그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인원을 제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작위하게 들어오는 것을 경계하는 것이죠. 거란은 그 이후에도 또 계속 침입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되죠. 네, 그래서 결국 이것은 덕종 때 완공이 됩니다. 뭐 오늘 쌓아서 내일 이루어지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숙종 때는 별무반을 구성을 해요. 별무반 구성은 유흥관의 건의에 의해서 별무반을 구성하게 되죠. 별무반은 여진을 제압하기 위해서예요. 그 전에 여진하고 싸워서 졌는데 여진이 말탄 기병들 때문에 졌다 해서 유흥관이 건의를 해서 별무반을 구성하는데 별무반은 신기군, 신보군, 항마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예종 때는 북동구성을 설치를 합니다. 북동구성을 설치를 하는데 동북구성, 북동구성 뭐 똑같은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세한 위치는 지금 나와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결국 개경에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1년 만에 여진에게 반환을 합니다. 대신에 여진에게 공물을 바쳐라 해가지고 근거를 세우고 그리고 반납을 합니다. 그리고 서민질병치료기관인 해민국을 설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관학을 강화하기 위해서 칠제와 양형고를 설치를 합니다. 사실 이때 보면은 이제 사학이 상당히 유행을 해요. 상당히 유행을 하는데 우리로 따지면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닌 뭐라고 그러죠? 학원 같은 거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최충의 구제학당 뭐 이런 거는 전국적으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로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관학이 조금 약해졌어요. 그래서 관학에
강화하기 위해서 칠제를 설치하고 양형고를 설치하는데 양형고는 장학기관이에요. 그리고 인종 때는 이자겸의 난이 일어나죠. 이자겸은 누구예요? 예정과 인종의 장인입니다. 그래서 딸들을 왕한테 시집 보내면서 권세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이자겸의 난이 일어났지만 그것이 진압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묘청의 난이 일어납니다. 묘청의 난은 이제 계속적으로 금나라가 이제 여진이 이제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또 강성해지니까 금나라가 자꾸 압력을 가해와요. 그러다 보니까 묘청이 나서서 풍수지리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개경은 이제 땅의 기가 새했다. 그러니까 서경 그러니까 평양으로 옮겨서 옮기면은 금나라가 항복해 오면서 조공까지 바친다 하니까 인종이 혹합니다. 그래서 서경에다가 천도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서경 천도를 포기를 하니까 묘청이 난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국호를 대위, 연호를 청계, 그 다음에 군대를 청계한 충의군이라고 그래서 난을 일으키는데 결국 이 난도 진압이 되죠. 자, 그 아들인 의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의정 때는 무신정변이 일어납니다. 요때가 1170년입니다. 요때를 기준으로 해서 고려 전기, 고려 후기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의방, 정중부 등이 주동이 돼서 난을 일으키게 되죠. 난이 성공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명종 때는 이제 뭐예요? 무신정변이라서 무인들의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명종은 허울 좋은 왕일 뿐입니다. 모든 실권은 무인들이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북면 병마사였던 김보당, 그 다음에 서경유시였던 조의총이 연속으로 난을 일으킵니다. 얘는 무인 정권에 대한 불만이죠. 그래서 난을 일으켰지만 결국 거기도 진압이 되었고요. 이런 무인이 집권을 하면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해지다가 보니까 각 곳에서 밀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공주에서 망이망소이의 난, 그 다음에 우문, 청도죠. 그래서 김삼이 효심의 난 일어나게 되고요. 여기에 이어서 전주 관노인 죽동이 일으키는 노비의 난, 그 다음에 최충원의 노비였던 만적이 일으키는 만적의 난 해가지고 이때는 노비까지 난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것이 제가 보기에는 무인 집권기에 이의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이의민이 천민 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 천민들도 나도 잘하면은 이의민처럼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는 뒤에 또 나올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종 때는 이제 중국 대륙에서 몽골이 가장 강성하게 되죠. 몽골이 강성하게 되면서 몽골이 침입해 옵니다. 그래서 몽골의 침입에 대비해서 몽골의 침입이 1차 침입이 끝나고 강화도로 천도를 합니다. 강화도로 들어가게 되죠. 조정이. 그리고 불력으로 몽골을 퇴치해보자 하는 바람에서 팔만대장경을 조판합니다. 이걸 제조대장경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요 팔만대장경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팔만대장경이 이때 조판이 됩니다. 자, 원정 때는 몽골에 이제 항복을 해서 원의 부마국으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정을 이은
충렬왕부터는 이제 충렬왕 해서 여섯 왕이 충자를 붙이게 되죠. 그리고 부인으로 원의 공주를 맡게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부마국이 되는 거죠. 네. 자, 공민왕은 이제 개혁 정치를 표방을 했는데 요거는 아주 디테일한 내용이니까 뒤에 다시 후수를 하겠습니다. 공양왕은 이제 고려의 마지막 왕이죠. 그래서 공양왕 때 과전법을 실시했지만은 이거는 공양왕이 실시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성계가 실시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러면서 결국 고려가 멸망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고려 왕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